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강화도예요. 여기 서울이지? 저 좀 봐요. 여기 서울이지?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약간 위쪽. 왜냐면 한강이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나가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인천 옆에 강화도. 되죠? 자, 강화도 갑니다. 자, 지명은요. 자, 지명의 번천.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려니 하세요. 자, 갑비고차. 자, 그리고 혈구군. 그리고 뭐 해구군. 뭐 이렇게도 불리웠습니다. 됐죠? 가볍게. 자, 그 다음에 강화대. 참성단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고조선의 영역을 보여주는 최남단 지역이야. 되죠? 네, 고조선의 영역. 그리고 여기서 또 실제로 뭐도 많이 발견돼서 고인돌도 사실 여기서 또 많이 발견됐죠. 자, 그다음 조선 전기에 자 도교식, 뭐 초제 이런 게 행자 뭐 거행되기도 했다. 되죠? 네.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쓰고 갈게요. 자, 여기는 또 뭘로 유명해? 고인돌. 됐죠? 네. 그래서 주로 탁자식 고인돌이 또 많이 발견이 된 지역이죠. 그리고 강화도의 고인돌 같은 경우도 이제 고인돌 같은 경우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거야. 이것도 되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조선 전기에는 도교식 초제가 거행되기도 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 초제 거행됐던 대표적인 동네가 어디냐면 만이산. 그래서 여기 만이산 초제가 유명하지. 만이산 초제. 강화도.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 큰 변란 시에 왕실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는 이런 경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이후에는 그 강화도는 이 고려와 조선의 역사 속에서는 약간 어떻게 인식됐던 곳이냐면 특별한 변란이 태어나잖아. 그러면 왕이 급히 피난할 수 있는 어떤 피난처.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의미로도 강화도는 좀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고려, 조선 이후에는 계속 왕이 이제 순간적으로 들어가도 업무를 보거나 좀 머물 수 있는 행궁 같은 시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 데가 강화도야. 그래서 큰 변란이 생겼을 때 뭐라고요? 자, 강화도로 피난을 가는 거지. 근데 강화도 피난이 실제로 고려, 조선 역사에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로 쳐들어오는 놈들이 누구야? 그렇지. 주로 북방에 말 탄 놈들이 많이 오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목민들이. 근데 얘들이 기본적으로 말 탄 데는 귀신들인데 얘네들이 대륙애들이라 어디에 오면 약하냐면 바다 앞에 서면 기본적으로 좀 약한 거야. 됐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서울이랑은 되게, 그러니까 개경, 한양이랑도 거리가 가깝고. 됐죠? 그 다음에 강화도가 작은 섬이 아니거든요. 강화도가 섬도 좀 크단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피난처, 여러 가지 공간적인 의미나 그다음에 거리도 가깝고 이런 의미에서 강화도는 고려 조선시대에 이렇게 인식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가장 대표적인 건 무신집권기에 대몽항쟁할 때. 됐죠? 그래서 이 강화천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대몽항쟁. 되죠? 그래서 대몽항쟁 시에 고려의 임시 수도 역할도 하죠. 되죠? 대몽항쟁 40년. 되지? 그러다가 나중에 1270년에 개경 환도하잖아요. 자, 그리고 대모항쟁 할 때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것도 좀 몇 가지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상정고금 예문을 금소괄자로 인쇄했다는 게 바로 여기야. 근데 대신에 여러분 오늘날 이거 전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부전이지, 부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디에 적혀 있는 거야? 이규보가 썼던 동국이상국집에 써 있는 거야. 됐죠? 동국이상국집. 이규보는 안 써줘도 되겠죠? 동국이상국집 너무 중요해.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장도감이 운영이 됩니다. 대장도감. 됐죠? 그래서 대장도감에서 8만 대장경 찍어내잖아. 근데 8만 대장경은 굉장히 오랫동안 찍어요. 한 16년 찍잖아. 그지? 근데 8만 대장경 찍다가 중간에 뭐도 한번 찍냐면 향약 구급방도 찍어요. 여러분, 향약 구급방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게 현존하는 최고의 의서죠. 그죠? 그래서 향약 구급방은 아까 상정고금 예문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금속일지로 찍었다는 상정고금 예문은 이규보가 그걸 옆에서 듣고 최후가 찍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걸 찍으라 그랬다라고 적어만 놓은 거야. 근데 상정고금 예문 자체는 금속활자본이 오늘날 전하진 않아요. 되죠? 그런데 향약 구급방이라는 의서는 현존하죠.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의 의서야. 여기가 되지? 자, 그 다음 이제 조선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조선의 국왕들이 이렇게 좀 자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맹이라는 게 뭐냐면 뭐라 그래? 원래 우리 표현으로 해봐. 잠수 타는 거.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강화도에 들어가서 뭐 핸드폰도 다 끊고 그리고 이제 가끔 좀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던 곳 되죠? 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유수부는 기억나요? 유수부가 뭐더라? 여기는 뭐예요? 그렇지, 중앙의 직할지 되죠? 그래서 강화도는 경기도지만 경기도 관찰사의 통제 범위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강화유수는 그래서 중앙 직할지예요. 직할지.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군사적 의미가 있는 거죠. 되죠? 그래서 조선은 보면 이렇게 유수를 4유수, 4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개성유수, 강화유수, 광주유수, 그리고 마지막 정조 때 수원화성에다가 수원유수. 됐죠? 그래서 총 4유수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여기다가 사고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원래 조선의 사고는 4대 사고였잖아. 4대 사고가 어디야? 그러니까 서울의 춘추관. 됐죠? 그리고 성주사고. 그 다음에 충주사고. 그리고 전주사고. 자, 이게 서울에, 그러니까, 아니, 서울이란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4대 사고예요. 그러니까 됐죠? 그런데 실제로 임진왜란 때 이게 3개가 불타잖아. 근데 살아남은 게 누구야? 전주사고본이죠. 그래서 이 전주사고본을 다시 광해가 5대 사고로 나누어요. 됐죠? 그래서 광해가 5대 사고 설치할 때 이 5대 사고가 특징이 뭐냐면 전부 산이잖아. 전부 산. 그래서 산에다 숨겨놓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강화도에는 어디냐? 만이산에다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만이산 사고야. 그죠? 그러니까 만이산 아까 뭐였냐면 여기 초제했다는데. 그죠? 여기가 만이산이야.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만이산 사고에 화재 사건이 나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한번 옮깁니다. 그래서 만이산 말고 약간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오면 정족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족산 사고로 이동을 합니다. 됐죠?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됐죠? 오케이. 그리고 정족산은 나중에 우리 뭐 할 때 할 거냐면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과 싸워서 이기는데 그럼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야?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그 다음에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되죠?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얘기할 때 정족산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자, 병자호란 자, 복림대군 등이 뭐 필요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자, 정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조선은 요건 기억해야지. 정제도를 중심으로 한 강화학파. 되죠? 이 강학파는 뭐 얘기하는 거야? 양명학. 그러니까 되죠? 네. 그리고 당시에 실학자들과 교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양명학파의, 이 강학파의 사상은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냐면, 자, 구한말 국학자들로 이어지죠. 됐죠? 그래서, 자, 구한말 국학자. 국학자들에게 계승이 돼요. 그리고 이 구한말 국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백암 박은식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당 정인보. 박은식 정인보인데 정인보까지 기억 못하더라도 박은식은 꼭 기억해야 돼. 됐죠? 그래서 나중에 1909년에 박은식이 쓰는 책이 유교 구신론이잖아. 유교 구신론. 되죠? 그래서 유교가 구해야 될 것은 자, 주작. 그러니까 성리학을 버리고 양명학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강학파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근현대사 가볼게요. 자, 근현대사는 좀 전에 얘기했던 양요. 됐죠? 그래서 병인양요, 신명요 때 보면 전부 어디로 쳐들어와? 강화도로 쳐들어오잖아.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현대사로 넘어오면 상황이 좀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고려조선 때는 전쟁이 터져서 왕이 피난하는 최후의 보루 같았던 곳인데 근데 근대개항기 이후에 쳐들어오는 서양 오랑캐들은 말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뭐 타고 와? 배 타고 오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이 상황이 반대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강화도부터 쳐들어와요. 그리고 강화도에 만약 얘네들이 자리를 잡으면 바로 뭐가 코앞이야? 한양이 바로 코앞이잖아. 한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병인양요. 자, 병인양요 때는 누가 쳐들어와요? 자, 병인양요 때는 프랑스. 그 다음에 신미양요 때는 미국. 됐죠? 네, 그래서 전부 대용군 집권기죠. 특히 병인양요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자, 정조가 만들었던 외규장각. 그래서 그 외규장각에 문화재들이 약탈됐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왕조 의궤는 완전 중요하지. 근데 의궤는 현재는 돌려받았습니다. 물론 5년마다 재갱신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건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그죠? 현재는 반환받았지. 그리고 76년 자, 강화도에서
조율소조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되죠? 이건 언제야? 미션권 때. 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신혼이 내려가서 거의 계약을 주도하게 되죠. 원래는 박규수가 써야 되는데 76년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 박규수가 몸이 너무 안 좋았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박규수가 77년에 죽어요.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려가야 되는데 급하게 신원을 대리로 내려보내기도 합니다. 되죠? 그래서 조율소조교가 여기서 체결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나머지 이제 문화재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인돌. 됐죠? 그래서 고창 화순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재에 등재됐다는 거. 이거 내가 좀 전에 다 했어. 마이산, 아까 했지? 그 다음에 고려 궁지.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강화산성. 되죠? 네,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려의 왕릉. 되죠? 특히 무신집권기의 왕들 있죠? 왜냐면 고종이나 희종이나 뭐 이런 왕들, 여기에 또 고려 왕릉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족산성.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원래 사고는 만이산이었는데 화재 사건이 이제 터져가지고 정족산으로 사고 옮겼다 그랬잖아. 됐죠? 그 다음에 양원수 부대가 끝까지 싸웠던 이 격전지이기도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아주 처절했던 전투. 병인영려 때. 자, 이렇게 해서 주요 문화재, 지역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